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만든 벨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벨이 전화기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전화기 특허를 빼앗은 벨인데요. 오늘 사회, 경제, 법률 분야의 지문입니다. 특허권의 개념과 취득 방법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 안토니오 메우치입니다. 메우치는 1860년경 진동을 전달하여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메우치는 특허를 낼 돈이 없었고 후원사인 웨스턴 유니언사와 의논한 사이에 설계 도면을 도둑맞았습니다. 얼마 뒤 웨스턴 유니언사의 지원을 받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메우치의 발명품과 아주 비슷한 모양의 전화기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메우치는 자신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임을 알리고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난한 이민자였던 메우치는 벨을 이길 수 없었고 메우치는 사람들에게 잊힌 채로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미국 의회가 최초의 전화기 발명가는 메우치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업적은 벨의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허권 정말 중요하지요. 물론 그 유니언사라는 기업이 좀 더 나쁜 것 같습니다만은, 자, 특허권의 개념 및 취득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특허권입니다. 자, 특허권,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에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배타적인 권리는. 자, 특허권의 뜻이고요. 자, 특허권 부여의 주체와 성격은, 자, 주체는 개인이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특허권 부여의 주체가 되고요. 자, 이 특허권은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자기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특허권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영업상 자유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뭐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어떤 특허권이 있을 때 다른 회사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삼성한테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삼성과 아이폰 사이에 굉장한 어떤 특허 전쟁이 있기도 했죠. 자, 특허권의 효과입니다. 그럼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자, 국가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자기가 일단 출원해야 됩니다. 남이 출원해 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통과해야 되겠죠. 자, 특허권 취득의 과정입니다. 출원해야 되고,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선생님에게 자꾸 광고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께 알려주고, 나 이런 사람이다. 뭐 수업 시간에도 좋고, 상담도 좋고, 자기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록이 학생부에 남을 수 있겠죠. 자,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특허 출원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국어교사 박전현. 자, 이런 상표를 등록하면 그게 저것이 되겠죠. 자, 심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를 출원만 하는 경우도 있다. 출원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특허권 출원의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명시된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특허권 효력 발생의 요건은 출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출원하면 물론 선점 효과는 있지만, 자, 이 요건을 해야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움입니다. 좀 색다르죠. 자, 새로움이 특허권의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자, 특허권 취득 요건인데요. 다르고 특별해야 되겠죠. 남과 똑같으면 그 특허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개성적인 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허권의 개념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이고요. 자, 특허권 취득 요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새로움이 있다. 다르고 특별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남들과 다르고 특별한 면,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자, 공간적 기준이 있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시간적 기준이 있고, 또 인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공간적 기준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알려진 것이라면 새롭지 않겠죠. 그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죠? 자, 공간적 기준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전체 나라입니다. 전체 나라에서 새로운 것이라야 한다. 자, 공간적 기준의 새로움이란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적 기준이 나오겠죠. 시간적 기준은 특허 출원일을 기준합니다. 내가 4월 20일 날 냈다면 그 4월 20일이 기준이 된다, 그죠? 4월 20일 이후에 나와 비슷한 게 나오면 내가 우선권이 있겠죠. 자, 특허 출원일 이전의 모든 역사적 결과물과 비교해서 내립니다. 자, 공간적 기준은 전 세계, 시간적 기준은 특허 출원일이 되고요. 자, 시간적 기준에서 새로움이란 특허 출원일 이전의 결과물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기준이 있는데요.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라도 알려진 상태가 된다면, 자,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알고 있다라면, 누군가 알고 있다라면은 그 새로움은 상실되겠죠. 자, 인적 기준에서 새로움이란 누구에게라도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공간적 기준, 시간적 기준, 인적 기준이 특허의 새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준들, 공간적 기준, 시간적 기준, 인적 기준이죠. 자, 이것이 바로 새로움이라는 기준이 되고요. 이게 바로 특허를 받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자, 특허권 취득 요건으로서 새로움의 기준입니다. 특허권 취득 요건으로서 새로움의 기준은 어느 나라에도 알려지지 않는 공간적 기준, 이전의 어떤 것과도 유사하지 않는 시간적 기준, 누구에게라도 알려지지 않는 인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았다고 해도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도 특허권을 따로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속지주의 설명하겠습니다. 속지주의는 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 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자, 속지주의는 땅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속지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속인주의가 되는데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자, 특허권의 원칙은 속지주의입니다. 땅을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가 되고요. 자, 이래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도 또 내야 되겠죠. 그 다른 나라에 내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뒤에 PCT인 것 같습니다. PCT 조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은, 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되겠죠. 미국에도 하고, 일본에도 하고, 영국에도 하고, 이래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 파리 조약은 해당 나라에서 특허권 취득 요건을 판단할 때 우선위를 기준으로 하는 소급 혜택을 줍니다. 자, 우선위는 파리 조약 당사국 중에서 가장 앞서 제출한 특허 출원일입니다. 그죠? 뭐 파리 조약 당사국이 10개 나라 있으면은 그 중에 뭐 A라는 나라에 낸 날짜가 제일 빠르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자, 우선의의 의미는 조약국 당사국 중에서 가장 앞선 특허 출원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받아야 하는 나라의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A라는 나라에 1월 1일 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최소한 12월 31일 이전에 내야 되겠죠. 자, A국에 했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서는 그 1월 1일을 전부 기준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각 나라의 개별적 출원을 하고요. 우선일 기준 소급이 되고요. 우선일은 조약 당사국 중에 제일 먼저 제출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죠. 파리 조약은. 자, 파리 조약에 의한 특허권 취득 방법입니다. 자, 절차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한 나라 한 나라 상대하면 되니까요.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죠. 자, 이거는 파리 조약의 장점입니다. 그 단점도 있겠죠. 특허권 취득 비용을 초기에 모두 집행해야 한다. 그래, A라는 나라에도 내야 되고, B라는 나라에도 내야 되고, C라는 나라, 10나라 같으면 10나라 다 내야 되죠. 그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각국의 언어로 각국의 특허청 방식에 따라 별도로 선보를 준비해야 되죠. 뭐 대기업 같으면 모르지만 작은 기업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우선 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급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래, A라는 나라에 1월 1일 날 했으면 F라는 나라에 낼 때도 그것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1월 2일 날 하면은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자, 이 부분은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의 단점이 되겠죠. 자, 외국에서의 특허권 취득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외국의 특허권 취득 방법으로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은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이고요. 간단한 절차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비용 집행과 뭐 여러 나라에 다 해야 되잖아요. 각국이 요구하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우선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 1월 1일 했으면 그 다음에 1월 2일 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이죠. 자, 이것을 PCT 국제출원이라 하는데요. 동일한 출원을 여러 나라에 할 경우 별도의 지정관청에 하나의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파리 조약은 뭐 각 나라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급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12개월에서 30일로 늘렸습니다. 자,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심사 결과를 또 검토도 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PCT 국제출원의 장점이 되겠죠. 지정관청 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 절차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되기 전에 PCT 국제출원을 하고, 자, 이건 예를 들어 파리조약 어느 나라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되기 전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 되겠죠. 자, 전 세계 PCT 가맹 국가 중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하고요. 뭐 10나라가 있으면 10나라 중에 한 7개 나라 하고 싶다 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선일로부터, 자, 이 우선일은 파리 조약에 의해서 넣은 특허를 신청한 그 우선일이 되겠죠. 30개월이 되기 전에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를 받고 그 이후 각 나라의 특허청에 다시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 지문 보고 여러분 찾아낼 수는 있겠죠. 자, PCT 국제 출원에 의한 절차이고요. 절차가 다소 복잡하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30개월이잖아요. 그거는 12개월 이내에 다 해결돼야 되는데, 자, 단점이고요. 그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죠? 10나라에 각각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단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 취득을 진행할 경우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건 장점이 되겠죠. 자, 외국에서의 특허권 취득 PCT 국제 출원에 의한 방법입니다. 뭐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죠. 한 나라에 출원할 때는 파리 조약이 나왔고요. 여러 나라에 출원할 때는 PCT 조약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이 도움이 되겠죠. 자, PCT 국제 출원은 여러 나라에 출원할 특허를 별도의 지정관청에 하나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이고요.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 번에 제출하는 방법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2년 6개월, 30개월이죠. 2년 6개월이 지나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특허 출원만 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럴까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PCT 국제 출원은 우선 이로부터 32개월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자, 해외 파트너 기업과의 계약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있어. 자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럴 때는 특허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 출원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특허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원하는 이유는 계약이나 또 알리려고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 물론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30개월이 지나면 특허 출원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문제 답지로 또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과 아이폰 간의 상당히 많은 그 특허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어떤 특유의 고유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은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 확보가 필요하다. 자, 외국에서 특허만 출원하는 이유와 특허권 확보의 필요성이 됩니다. 해외 파트너 기업과의 계약이나 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을 알리기 위해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고요.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이 필수입니다. 자, 오늘 특허권의 개념 및 외국에서의 특허권 취득 방식을 공부해 봤는데요. 자, 내용 확인과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문제풀이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특허권 개념과 외국에서 취득 방법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